잠깐! 지금 댓글을 달아주시면 스타벅스 기프트콘을 보내드려요. 댓글 부탁해요. 안녕하세요. 부티비의 브라더 앤디입니다. 요즘에 뭐 이런저런 얘기가 많은데 한국의 위상이, 세계 속의 한국의 위상이 굉장히 높아진 거를 많이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저는 이제 한 4, 5년 전에 이민을 가서 미국에서 한국을 지켜봤을 때보다 지금 한국을 지켜볼 때 제가 느끼는 프라이드, 미래의 가능성, 발전 가능성이 너무 강하게 와닿아요. 그러면 대한민국을 과연 미국에서는 어떻게 바라보는지 제가 개인적인 사견을 포함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사실상 한국이라는 이미지가 알려진 거는 1988년도 서울 올림픽 때겠죠. 근데 그때는 그냥 한국이라는 존재감이 알려진 거고, 그 이후에 쭉 경제가 발전하죠. 한국 상품이 사실 그렇게 고부가 가치 물건을 만들어내진 않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90년대 들어와서 한류 열풍이 생기죠. 경제나 다른 것보다도 한류 문화 쪽이 먼저 한국을 리딩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러한 문화에 편승해서 경제가 갖고 있던 기술력을 바탕으로 치고 나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모두가 잘 아는 싸이의 강남 스타일 히트를 치면서 저도 놀란 게 LA 인터내셔널 공항의 이민국 직원들, 좀 깐깐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말 잘못하면은 그런 거 꼬투리 잡아서 문제가 되니까 빨리빨리 지나가고 싶은데, 그 이민국을 통과하면은 이전국에 있었던 체류지를 써내는 종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이제 강남 쪽으로 썰을 냈는데, 그 딱 보면은 항상 저를 붙잡아요. 제가 깜짝 놀라죠. 왜 나를 붙잡나? 강남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어가지고. 정말 강남집은 비싸냐? 한국의 리치 피플은 강남에 사냐? 그리고 강남은 정말 가면은 그렇게 밤새도록 환하고 막 이렇게 파티하고 페스티벌 같은 분위기를 내냐? 그 정도로 알려졌으니. 그런데 그 이후에 또 BTS가 등장하죠. 한국은 BTS 보유국이 되죠. 핵 보유국보다 무섭다는 BTS 보유국. 핵도 할 수 없는 그 지역의 그 나라의 정보통신망을 완전 마비시킬 수 있는. BTS 공연이 LA에서 로즈볼이라는 데에서 BTS 공연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표를 얻었었어요. 3일인가를 연속으로 해요. 근데 3일 내내 풀 매진이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3일 내내 찾아온 팬들도 너무 많다. 그 멤버들이 사는 곳을 사람들이 다 꿰차고 있어요. 그 외국 친구들이. 이러한 관심과 사랑은, 즉 한국에 대한 사랑으로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브랜드에 대한 관심도 되게 많이 높아졌어요. 옛날에 제가 80년대, 90년대 전자제품 하면은 사실 뭐 일본 거 아니면 미국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월풀을 많이 썼었어요. 부잣집에 사시는 분들이. 그래서 가면은 월풀 냉장고에 딱 열면은 막 얼음 쪼개서 나오고 그런 기능이 다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미국의 이제 베스트바이라든지 이렇게 전자제품 파는 쇼핑몰을 가면 정말 솔직히 말씀드려서 TV는 LG 아니면 삼성, 심지어 세탁기나 건조기까지도 LG 아니면 삼성. 저도 처음에는 네덜란드 제품을 쓴 적이 있는데 좋다고 그래서 내구성이. 근데 결국에는 삼성 걸로 바꿨습니다. 국산의 내구성에 미치질 못해요. 그리고 국산은 그 통 사이즈가 크게 너무 잘 나왔어요. 디자인적으로 잘 나와가지고 많은 양의 그 빨래를 하고 건조를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이런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외의 브랜드는 우리나라 브랜드보다 좀 싸게 디스카운트를 하고 있어요, 옆에서. 이와 마찬가지로 한국의 제품은 이제 세계 속에 넘버 원투하는 제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 사태에 있어서 우리 K방역이 세계 넘버원이라는 그런 수준 높은 K방역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각국의 정상들도 전화를 걸어와서 회의를 요청하고, 정말 이렇게 작은 나라에 그런 대국들이 전화를 한다는 거는 이제 스마트 컨트리, 이제 대국이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기까지는 많은 국민들의 노력도 있었고 정부의 노력도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상 완공일이 이제 2026년도인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현대 GBC라고 이제 우리가 일명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지하 7층 그리고 지상 105층으로 완공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 대한민국에서 사실상 제일 높지 않을까? 물론 층수만 따지면 더 높은 게 있을 수 있겠지만 총 높이 자체는 제일 높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이번에 현대 기아 자동차의 정의선 총괄 부회장이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을 만나는 게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저는 예상을 했었어요. 뭐 이재용 부회장이 아니더라도 LG 관계자도 만나지 않을까, 현대가. 그 이유는 이제 더 이상 자동차는 기계공학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이제는 전자공학적인 전자제품이에요. 세계적으로 내연기관에 대한 규제도 굉장히 심해지고 있습니다. 매연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환경 때문에 규제가 많이 심해지기 때문에 대체하는 것이 전기차인데, 전기차는 사실상 모든 센서와 연관 작동이 전자제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자제품에 특화되어 있는 업체와 손을 안 잡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지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만나서 배터리에 대해서 의논을 하죠. GBC가 출범을 하면서 현대는 이제 스마트한 전기차 회사로 도약을 할 것 같아요. 전기차는 이제부터는 세계적인 부가가치를 가진 수출 품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전기차가 나오고 자꾸 이렇게 스마트한 스마트카가 나오면 자율주행도 시작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자율주행의 기본은 상호통신입니다. 이 상호통신은 1대1 통신이 아니라 1대 다자 간의 통신이 순식간에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럴 수 있는 나라, 그런 능력이 있는 나라가 저는 한국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1970년대 코닝사, 미국의 코닝사에서 통신에 쓸 수 있는 광섬유가 개발이 됩니다. 1977년도에 미국에서 처음 광케이블 매립을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일본이 78년도에 매립을 따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유럽의 어느 나라도 시작하지 않는 것을 대한민국이 79년도에 광케이블 매립을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게 우리나라에는 80%가 깔려 있습니다. 우리가 세계 1위입니다. 일본이 우리보다 한 2, 3%가 낮아요. 미국이 14에서 한 16%밖에 안 돼요. 그리고 OECD 평균이 한 20% 초중반밖에 안 됩니다. 대단한 겁니다. 그럼 저희는 다른 나라보다 20, 30년을 앞서갈 수 있고 앞서가고 있는 거예요. 2019년 4월 4일 날 사실 오전에 저희가 이제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를 딱 개통을 하려고 그랬는데 첩보가 들어온 거죠. 미국의 버라이즌에서 좀 빨리 치고 들어올 것 같다. 그래서 하루 앞당겨서 그 전날 밤 11시에 5G를 상용화를 딱 때려버립니다. 세계 최초로. 그래서 미국의 버라이즌 회사보다 55분 빨리 세계 최초 타이틀을 거머쥐게 되지요. GBC뿐만이 아니죠. 삼성동뿐만이 아니라 조금만 위로 올라가면 저희 여의도도 있죠. 그 다음에 용산이 개발되죠. 좀만 밑으로 내려오면은 과천도 있죠. 과천의 개발 컨셉도 첨단 산업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스마트한 그런 그 하이 테크놀로지의 직군들이 들어오겠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실리콘밸리의 역할을 하고 있는 판교를 봐도 이렇게 동선 자체가 되게 아름답게 그려지고 한강이 위쪽 부분을 이어주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홍콩의 역할을 이제 빼겠다. 중국의 영향력이 너무 강하니까 아무래도 홍콩은 껄끄럽죠. 그리고 홍콩을 키우면은 사실 좀 중국을 키우는 느낌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앞으로 서방 세계는 아시아의 하나의 연결고리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서울과 우리 수도권이 장차 홍콩을 대신할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가 3년 전에 굉장히 획을 걷죠. 부동산에 있어서. 3년 전 정도부터 우리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3년 그 이전을 봤을 때 미국에 계시는 우리 교포분들이라든지 미국의 집을 하나 팔면은 한국의 집을 두 채 산다는 얘기도 하고 그러셨어요. 나중에 미국 집 정리해서 한국의 집이나 사서 놀면서 보내야겠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3년 전에 그런 얘기가 싹 들어갑니다. 미국에 수영장 딸린 집 팔아서 나 그러면 한국에 이제 30평대 아파트에 살아야 돼? 완전 개념이 바뀌어진 거죠. 물론 한국의 내부적인 어떤 부작용의 문제는 있지만 제가 미국 사는 한국인으로서는 한국의 부동산을 이제 쉽게 보는 사람들이 없어지는 거죠. 그거에 대한 자부심도 생겼어요. 땅은 국력이에요. 만약에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 땅값이 너무 적으면 그 자본이 들어와서 너무 땅을 쉽게 사버리잖아요. 과거의 신뢰로 우리나라 서울에 땅을 가장 많이 산 나라가 중국이었습니다. 외국인이 구매된 퍼센테이지 안에서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이 한 13에서 한 16%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본이 한 6, 7% 정도, 나머지가 이제 기타 국가였는데, 그 이유는 중국은 땅을 소유를 못해요. 그리고 집을 사도 그게 땅을 사용권을 사는 것처럼 돼서 그러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깔끔하고 잘 살고 수술 받아도 뭐 수술도 굉장히 고난이의 수술도 다 하고 이러한 나라의 주택이라든지 땅을 사고 싶은 마음은 당연히 들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결과론적으로 이제 미국의 전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한국은 굉장히 발전 가능성이 높은 나라입니다.
지금 언택트 시대가 도래하고 있죠. 스마트한 기술, AI를 이용한 기술이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어요. 그 기술력은 항상 세계 넘버 5 안에 들어갈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미국에 많은 투자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